모든 엔진 고장의 93%는 이 15가지 일반적인 운전 습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통계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바람을 맞으며 걱정 없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시보드에 빨간 불이 깜빡입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몇 달 동안 오일 교환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것이 단지 정비사들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은 심각한 엔진 문제를 경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일 교환은 엔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오일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두껍고 끈적한 슬러지로 변합니다. 이 찌꺼기가 중요한 엔진 부품을 덮어 천천히 손상시킵니다. 오늘날의 엔진은 이전보다 오일 품질에 더 민감합니다. 더 뜨겁고 빠르게 작동하며 부품 간의 간격이 더 좁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오일이 필요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남자가 3년 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내부는 마치 누군가가 당미를 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차를 산 이후로 오일을 한 번만 교환했습니다. 청구서, 새 엔진에 $8,000.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일 교환을 건너뛰면 베어링이 부서지고 실린더 벽이 긁히는 등 많은 엔진이 너무 빨리 마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50의 오일 교환을 건너뛰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 걸까요? 오일 방치로 인한 엔진 수리는 $3,000에서 $10,000까지 들 수 있습니다. 전체 새 엔진이 필요하다면 $15,00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보험회사는 정기적인 오일 교환이 엔진 수명을 최대 50%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일정을 지키면 차가 2배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일은 단순히 미끄럽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엔진을 냉각시키고 청소하고 보호합니다.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오일은 작은 금속 조각을 흡수하고 열을 흡수하며 녹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오일은 오래 사용하면 마모됩니다. 다음에 오일 교환을 몇천 마일 미루고 싶을 때 $50의 서비스만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수천 달러의 수리비를 지불하고 차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만이 엔진을 망칠 수 있는 유일한 액체는 아닙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가 있는데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탱크에서 마지막 마일을 짜내어 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빈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단순히 길에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엔진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늦었고 연료등이 켜졌지만 출근하고 나중에 주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이 부족할 때 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료 펌프는 탱크에 앉아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연료가 거의 없을 때 바닥에 쌓인 모든 쓰레기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먼지와 녹이 이제 연료 시스템을 통해 강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연료 펌프는 냉각과 윤활을 위해 가스가 필요합니다. 연료가 부족할 때 그 펌프는 건조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 없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언가가 고장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 한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연료 펌프가 고장나서 견인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몇 주 동안 빈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서, 새 펌프에 $800, 그리고 노동비. 그는 운이 좋았습니다. 고장난 펌프가 전체 연료 시스템을 막는 경우도 봤습니다. 새로운 인젝터, 새로운 필터, 몇 시간의 청소, 그것은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탱크에 물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연료가 부족할 때 그 물이 마지막 가스와 함께 빨려 들어갑니다. 물과 엔진은 섞이지 않습니다. 점화 실패, 거친 작동, 심지어 심각한 엔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탱크를 거의 비우고 운전할 때마다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몇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새 연료 펌프는 부품만으로도 $100에서 $300가 들 수 있습니다. 노동비를 추가하면 $1,000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초기에 발견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수천 달러의 엔진 수리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미친 부분은 이 모든 것이 쉽게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탱크를 최소한 4분의 1 이상 채워두세요. 연료 펌프를 보호하고 계산 실수나 교통 체증에 대비할 여유를 줍니다. 기억하세요. 자동차는 모든 것이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작은 문제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단순히 주유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과 지갑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또 다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대시보드에 있는 작은 주황색 불빛을 아시나요? 네, 그거예요. 그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하지만 계속 운전합니다. 날마다 그 무해해 보이는 엔진 경고등이 $100 수리와 $5,000 수리비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많은 운전자가 그 주황색 불빛을 경고보다는 제한으로 봅니다. 그들은 차가 여전히 작동하니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작은 불빛은 차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엔진 경고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켜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느슨한 연료 캡일 수도 있고 간단한 수리입니다. 하지만 산소 센서가 고장나거나 촉매 변환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자동차 용어가 아닙니다. 무시하면 큰 비용이 드는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고객이 픽업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몇 달 동안 켜져 있었지만 트럭은 괜찮아 보여서 계속 운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배기 매니폴드에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져왔으면 간단한 $300 수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렸기 때문에 그 균열이 커져 배기가스가 엔진 베이에 들어갔습니다. 배선, 센서가 손상되었고 심지어 후드가 휘기 시작했습니다. 총 청구서 $3,000 이상, 더 심한 경우도 봤습니다. 한 번은 고객이 거의 1년 동안 엔진 경고등을 무시했습니다. 차가 여전히 작동하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져왔을 때 변속기가 낮은 유체로 인해 천천히 파괴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높아 결국 차를 부품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엔진 경고등을 무시하는 실제 비용은 무엇일까요? 평균적으로 불이 처음 켜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0에서 $400 사이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수리비가 쉽게 $1,500를 넘을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조금의 미루기로 인한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엔진 경고등은 당신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똑똑합니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작은 문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만 할 수 있으며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도 자동차 수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불이 처음 켜졌을 때 정비소에 빠르게 가는 것이 나중에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작은 누수를 고쳐서 집 전체에 물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차는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엔진 경고등은 이봐,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갑이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것만이 엔진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하는 행동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엔진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추운 아침, 늦게 일어나 차에 뛰어들어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무해해 보이죠? 하지만 이 일상적인 습관이 엔진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는 예열 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엔진은 당신의 일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차가 차가운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면 내부 부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엔진에는 금속, 고무,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모든 부품이 차갑고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엔진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품이 같은 속도로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불균형한 가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모를 일으킵니다. 이제 오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추운 날씨에는 오일이 두꺼워집니다. 쉽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엔진을 시작하고 바로 가속하면 그 두꺼운 오일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엔진 부품들이 충분한 윤활 없이 서로 마찰하게 됩니다. 추운 온도는 다른 엔진 부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차는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추운 시동 시 엔진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피스톤은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실린더 벽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오일은 아직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엔진이 열심히 일하도록 요구하는 동안
차가운 고속도로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차에 30초에서 1분 정도 예열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일이 흐르기 시작하고 엔진 부품이 더 균일하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매 겨울 아침마다 하는 빠른 추운 시동, 그것들이 엔진의 수명을 몇 년씩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추가 마모가 쌓입니다. 이해합니다. 추운 날씨에 늦게 출근할 때 차가 예열되기를 기다리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믿으세요. 그 몇 초가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운 시동만이 엔진에 스트레스를 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운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도로에 나설 때마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차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차는 금방 망가지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비밀은 당신의 운전 방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전 스타일이 엔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지갑을 비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고 타코미터 바늘이 치솟습니다. 멋지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흥분은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게 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부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런 학대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진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는 속도에 비해 너무 높은 기어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오일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고 더 빨리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소식입니다. 특히 직접 분사 방식의 최신 엔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항상 너무 높은 회전수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엔진은 2000에서 3000rpm 사이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곳에서 좋은 성능을 얻으면서 너무 빨리 마모되지 않습니다. 가속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 높은 기어로 합류한 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운전 습관은 나중에 비싼 수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모가 쌓입니다. 변속기를 수리하는데 수천 달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강하게 운전하면 전체 구동계가 타격을 입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손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부드럽게 운전하고 엔진을 행복한 영역에 유지함으로써 차를 2배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리 비용을 많이 절약하고 차를 오랫동안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운전 방식은 단순히 빠르게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속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서나 엔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또 다른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교통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며 당신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교통 상황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왼발은 클러치에, 오른발은 브레이크 위에 떠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죠? 아닙니다. 이 지속적인 클러치와 브레이크 사용은 조용히 차를 손상시키고 돈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교통체증에서 클러치나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습관이지만 변속기와 브레이크를 정상보다 더 빨리 마모시킵니다. 클러치를 조금이라도 밟으면 스로아웃 베어링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중요한 부품은 페달에 발을 올려놓으면 더 빨리 마모됩니다. 또한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도 마모됩니다. 이것들을 교체하는 것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전체 클러치 작업은 $500에서 $2000가 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로터에 계속 마찰하게 만듭니다. 이는 패드를 더 빨리 마모시키고 로터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수리는 축당 $300에서 $800가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당신을 기습합니다. 차가 어느 날 괜찮아 보이다가 갑자기 다음날 비싼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비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 상황에서는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잠시 멈춰 있을 때는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세요. 브레이크의 경우 앞을 보고 더 많이 관성 주행을 시도하여 브레이크를 덜 사용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차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습관 중 일부는 시동을 걸기 전에 시작됩니다. 나중에 큰 엔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흔한 실수가 하나 있으며 아마도 모르는 사이에 했을 것입니다. 어떤 차는 영원히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차는 10만 마일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답은 생각보다 더 간단하고 당신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정기 점검은 미루고 싶은 또 다른 청구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0의 서비스를 건너뛰면 나중에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차의 부품은 당신이 보지 못하더라도 마모되고 있습니다. 분해해 봅시다.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는 모두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면 문제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각수를 생각해보세요. 냉각수 교체를 건너뛴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의 헤드 게스킷이 터졌고 수리비는 $2,000에 달했습니다. 간단한 $50의 서비스가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또 다른 고객은 변속기 오일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속기는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수리 비용이 차값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녀는 새 차를 사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차는 방치된 차보다 50%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수명을 몇 년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의 정비를 건너뛰는 진짜 비용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일찍 발견하더라도 $4,000 이상의 수리비를 감수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전체 엔진을 새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5,000에서 $10,00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 벨트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를 교체하는데 약 $500가 듭니다. 하지만 무시해서 벨트가 끊어지면 $5,000 이상의 엔진 손상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부품만이 아닙니다. 에어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면 연료 소비를 10% 줄일 수 있습니다. 주유할 때마다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비를 건너뛰는 것이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갑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필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앞유리의 스티커와 매뉴얼의 경고는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비를 미루고 싶을 때는 진짜 비용을 기억하세요. 자동차를 오랫동안 잘 운행하고 예산을 망칠 수 있는 큰 수리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비를 잘하더라도 당신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유할 때마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프리미엄 가솔린이 자동차에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연료 등급을 사용하면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차량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이 신화를 깨봅시다. 많은 운전자가 잘못된 연료 등급을 사용하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옥탄가가 더 나은 성능을 의미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엔진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연료 등급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엔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권장된 것보다 낮은 옥탄가의 연료를 사용하면 엔진 사이클에서 연료가 너무 일찍 점화되는 노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해치고 엔진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현대 엔진은 일반 가솔린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프리미엄 연료를 사용하면 돈을 낭비하고 경우에 따라 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연료 등급을 장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료 인젝터를 망가뜨리고 필터를 막고 촉매 변환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리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엔진이 고옥탄 연료를 필요로 하고 일반 연료를 사용하면 압력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 엔진의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러한 문제가 서서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오랫동안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마모와 잠재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프리미엄 가솔린은 갤런당 약 50센트 더 비쌉니다. 15갤런 탱크를 매주 채운다면 연간 $390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가능한 수리 비용을 추가하면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자동차 매뉴얼에서 권장하는 것을 사용하세요. 엔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기반합니다. 올바른 연료를 사용하면 돈을 절약하고 엔진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잘 알았으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지갑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엔진을 손상시키고 지갑을 비우는 비용이 많이 드는 습관을 다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변화로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 습관을 살펴보세요. 정비를 미루거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나요? 이러한 작은 선택이 나중에 큰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엔진의 수명은 당신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자동차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요? 자동차를 더 잘 관리하기 시작할 것인가요? 지금 몇 가지 변화를 주면 수천 달러를 절약하고 자동차를 몇 년 동안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자동차를 더 잘 관리하면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되기로 선택하세요.
지갑과 자동차가 감사할 것입니다.